안녕하세요. 2019-1894 신동훈입니다. 총이치공학 실습으로 나비치 제작 과정과 수지이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나비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수지이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총이치 제작 과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단단한 수지로만 수지 이치를 제작 시 산자에게 시작했을 때 수정과 변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작업의 효율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정과 변경에서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한 좀 더 효율적인 나비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단한 수지로 바꿔주는 이런 나비치 과정과 수지치 과정으로 나눠서 제작을 합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입니다.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최소 5번을 방문해야 됩니다. 먼저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인상을 체득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인상을 체득하고, 예비 인상을 체득해서 이 인상치에다가 석고를 퓨어링하고, 이 퓨어링해서 예비 모형을 만들고, 또 예비 모형에다가 외연선을 형성한 다음에 개인 트레이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때 쓰이는, 아까 나비치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이때 쓰이는 개인 트레이용 레진은 열중압 레진과 광중압 레진, 그리고 자가중압 레진, 그리고 열가소도판 레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이 개인 트레이 토대로 최종 인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예비 인상과 최종 인상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예비 인상으로만 체득 시 환자의 구강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해부학적인 부분, 좀 더 이런 정확한 인상을 체득을 하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최종 인상을 체득을 합니다. 이렇게 인상을 체득하고, 이 인상치에다가 석고를 퓨어링해서 작업 모형, 즉 마스터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모델에다가 외연선을 형성을 또 해주고, 또 개인 트레이처럼 외연선을 형성을 해주고, 이 외연선에다가 치주전선이라든지 정준선, 그리고 구개봉선, 이런 걸 또 전준구개봉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후연폐쇄 부위, 그리고 레트로몰라 패드 부위, 그리고 하악의 경우 레트로몰라 패드 부위, 그리고 구치부 배열 시에 또 후방 한계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 나서 레진을 씌워줍니다. 이때 쓰이는 레진은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 쓰인 레진처럼 열중압 레진과 광중압 레진, 그리고 자가중압 레진과 그리고 열가소판 레진이 쓰입니다. 이렇게 기초상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교합제를 부착을 하는데, 이때 이 교합제는 기초상을 제작하기 전에 그려놨던 외연선을 토대로, 기초상을 제작하기 전에 그려놨던 치주전선이라든지 정준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교합제를 부착을 해줍니다. 이때 이 교합제의 폭은 5mm, 전치부는 5mm, 그리고 소구치부는 7mm, 대구치부는 10mm로 해주고, 높이는 순축 변형에서, 상악의 경우 순축 변형에서 22mm 정도, 그리고 하악은 순축 변형에서 18mm 정도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길이는 상악 결절 전형까지 연장을 해주고, 하악의 경우에는 레트몰라 패드의 그 후방 부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전방 부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이 교합제를 만들었으면 이 교합제 위에다가 환자의 악골 관계 기록을 위해서 교합제 위에다가 V자 형태의 나치를 파주고,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는 넓은 형태로 왁스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 위에다가 알로왁스라든지 이런 교합에 필요한 왁스, 교합 왁스 또는 또 파라핀 왁스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쓰이고 이 왁스를 이용해서 악골 관계 기록을 합니다. 이 악골 관계 기록을 위해서 환자는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 이 악골 관계 기록을 할 때 전준선과 산순선, 하순선 그리고 국악선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인공치아를 선택을 하는데 이 인공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얼굴 형태라든지 성별 그리고 연령 그리고 성격도 보고 그리고 환자의 그 피부색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얼굴 형태 크기는 또 어떡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공치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인공치 선택할 때 이 툴이 있는데 이 제품이 있는데 인공치 제품이 있는데 이 인공치 제품은 위에는 회사명 그리고 밑에는 상품명 그리고 왼쪽은 크기 그리고 오른쪽은 색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다음은 국의 후연 폐쇄 부위를 결정입니다. 이렇게 악골 관계 기록을 하고 이제 환자에게 시작했을 때 악골 관계 기록하고 거기서 후연 폐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부위들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부위를 결정하고 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규합기에 부착을 해서 이 규합기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 안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규합기에 부착을 하는데요. 이 규합기를 부착하는 방법에는 안궁을 이용하는 방법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규합기에 부착을 하고 인공치 배열을 합니다. 인공치 배열은 역시 인공치 배열할 때는 상업법과 하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상합법이며 사학에 맞춰서 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치 배열을 하고 그리고 의치상을 조각을 합니다. 환자의 얼굴 형태에 맞게 의치상을 제작을 합니다. 환자의 구강 내에 맞게 의치상을 제작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나비치 시작하기 위해서 네 번째 방문을 합니다. 이때 환자가 나비치를 시작을 해봤을 때 환자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던가 아니면 교합이 안 맞아서 또는 형태가 또 변화돼가지고 수정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 환자의 내원 방문 횟수는 증가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시작을 해봐서 안 맞을 경우에는 또 기공실로 옮겨서 다시 또 작업을 하고 다시 병원에 보내서 환자에게 시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제작 과정에 대한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의치를 메모를 하고 이 나비치를 메모를 하고 이 메모한 토대로 또 레진을 전이시켜서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져서 수지 위치로 만드는 그리고 수지 위치를 다시 선택 삭제를 하기 위해서 교합기에 재장착시키고 교합 조정을 하고 또 다듬질과 연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수지위치 제작 과정에서는 이 4단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은 다섯 번째 방문인데 완성된 의치를 장착하고 구강 내 조정 또한 아무리 나비치 과정에서 나비치 시작해서 환자의 구강 내에 맞게 변경을 하였더라도 수지 위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한 변경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위치에 또 변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장착시켜서 환자가 만족감을 느끼면 통과인 거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이 위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한 총이치를 장착했을 때 이 치음 부분이라든지 취조골 이런 취조 부분이 흡수가 일어나면 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경과들을 또 관찰을 해줍니다. 다음은 총이치 제작 과정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비치 과정에서는 예비 모형 제작과 개인 인상 트레이, 그리고 작업 모형 제작, 그리고 기초상 제작과 귀합재 제작, 귀합기 장착, 그리고 인공치 배열, 사각 둘 다 인공치 배열, 그리고 지은 형성, 그리고 자인 형태의 특성 묘사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술주치 과정입니다. 나비치를 시작하고 환자가 만족감을 느꼈을 때 물론 약간 단단함이 떨어지는 왁스로 만든 이 나비치를 단단한 아크릴 수지로 전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먼저 메모를 하고, 그리고 몰드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레진을 전입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레진이 굳으면, 레진이 이제 중합이 이루어지면 함을 분리시킵니다. 함을 분리하고 다시 이 레진을 전입하는 과정에서 이 위치에 병형이 생겼을 시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귀합기에 다시 재부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택 삭제를 합니다. 선택 삭제를 할 때는 이 색깔에 나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을 이용해서 위치의 귀합면 부분에 색깔이 입히게 되면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에서 모형 제거를 하고, 그리고 위치의 다듬질과 연마법이 있고, 그다음에 완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귀합기에서 나비치 모형 분리입니다. 나비치 모형을 분리를 시킵니다. 리마운팅 플레이트에서 모형 분리인데, 마운팅 플레이트에서 이 플레이트와 석고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떨어뜨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 석고와 모형을 분리를 시키는데 스파츌라를 위에 대고 망치를 툭툭 두들기면 손쉽게 빠집니다. 앞에서 마운팅하는 이 과정에서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을 하고 그 기저부에다가 바셀린을 도포를 했기 때문에 석고와 이 모델이 손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치 제작을 위한 매물 준비입니다. 이렇게 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함은 하악과 사악, 함이 있습니다. 사악은 사악함은 하함이 평평한 반면에 하악함은 약간 경사지는 쪽이 경사져 있습니다. 대구치 부위에서 중절치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겁니다. 대구치에서 준저치로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오늘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이 함은 상함과 하함 그리고 뚜껑 그리고 밑에 있는 디스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비치 모형을 메모를 하기 전에 이 모형을 물에 담가서 쇼킹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 이 쇼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석고를 이제 부었을 때 이 모형이 섞고 있는 물을 뺏어서 팽창해서 이제 병형이 생기기 때문에 물에 꼭 쇼킹해서 물에 한 10분 정도 쇼킹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모를 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크 내면의 바세린 도포입니다. 한 분리시 이 바세린 도포하는 이유는 한 분리시 모형과 이 함이 잘 분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 바세린을 바를 때는 너무 적게 바를 시 모형과 이 플라스크 함이 잘 분리가 되지 않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바세린 너무 많이 도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바세린에 적당히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다음은 1차 메모리입니다. 1차 메모리 시에는 이제 석고를 또 사용하는데 석고를 미싱을 하고 함에다가 부어줍니다. 부어주고 나서 이제 모형을 그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이때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모형 주위에 있는 석고를 좀 더 다듬어 줍니다. 이때 언더컷이 생기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상함과 하함을 분리했을 때 잘 분리가 안 되고 이런 이유로 또 위치에 변형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언더컷을 없게 이제 석고를 잘 다듬어 줘야 됩니다. 다음은 2차 메모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여기 PPT에는 이런 석고 주위 함 주위 부위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석고들을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메모를 하기 전에는 석고 분리질의 도포를 해줍니다. 이 석고 분리질의 도포하는 이유는 상함과 하함을 분리시켰을 때 잘 떨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차 메모리입니다. 2차 메모 시에는 1차 메모과 똑같이 석고를 믹싱한 다음에 이 인공치아 부위에 석고를 흘려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때 손으로 이 인공치아 교합면이라든지 절단면을 눌러줘야 되는데요. 눌러주지 않으면 정확한 인상이 또 뜨기 어렵기 때문에 인상 채뜨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석고를 올려놓고 옆면이라든지 이런 교합면들을 잘 다듬어 줍니다. 또 이 사이 부분, 치간 사이 부분도 잘 들어가게끔 석고를 잘 다듬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상함을 장착을 시키고 그 위에다가 석고를 올려줍니다. 석고를 부어주고 나서 여기다가 언더컷을 형성을 해주고 치아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준 이유는 나중에 3차 매몰 시에 경석고를 사용하는데 이 경석고로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또 언터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언터컷을 만드는 이유는 경석고와 석고가 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교환면을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교환면과 절단면을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V자 형태로 좀 굳었을 때 손에 살짝 물을 묻혀가지고 살짝 걷어내면, U자 모형으로 걷어내면 됩니다. 이때 2차 메모를 할 때는 상악과 다르게 하악은 퍼티를 이용합니다. 퍼티를 이용해서 이제 메모를 합니다. 다음은 3차 메모리입니다. 3차 메모를 하기 전에 석고 분리제를 위에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때 인공치아, 이 치아 교환면 부위에는 이 석고 분리제를 바르면 안 되는데, 만약 바르게 되면 경석고가 잡아주지 못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인공치아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석고를 리싱해서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 경석고를 올려줄 때는 약간 오버되게 이제 올려주는데, 이 이유가 이 뚜껑 부분을 닫았을 때 경석고가 올라옴으로써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석고를 오버되게 부어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오버되게 부어준 다음에 이렇게 위에 올라온 이 경석고 부분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나중에 함을 분리시키고 나서 청소를 할 때 편하고, 또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 함 분리시도 잘 또 분리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클램프라는 이런 기구에다가 장착을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장착시켜주는 이유는 석고가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클램프에다가 장착시켜가지고 함을 꽉 닫아가지고 팽창하지 못하도록 원래 형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램프를 장착시켜줍니다. 이렇게 조이는 부분과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이 손잡이를 잡고 이 조이는 부분을 돌려가지고 함을 클램프를 잠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왁스 제거 과정입니다. 왁스 제거 시에는 60도 온도에다가 물에 담가 넣어도 상관없지만, 60도 물에 담가 놓고 왁스를 제거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이 낙차를 이용해서 왁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또 실습할 때는 학교에서는 스팀기를 이용해서 왁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때 왁스를 제거 시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온도와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왁스가 완전히 녹아서 제거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절과 온도 조절이 필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약간 녹은 상태의 왁스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 왁스의 무게를 재서 레진 무게를 또 잴 수 있기 때문에 왁스가 살짝 녹았을 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왁스를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도 또한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하는데, 레진 전입 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하는데,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모형과 레진이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모형 부분의 온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이 모형 부분이 너무 뜨거우면 레진 분리제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레진 분리제가 뭉쳐가지고 레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 따뜻한 온도일 때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야 넓은 형태로 이 레진 분리제가 도포가 되기 때문에 따뜻할 때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진 분리제 도포입니다. 그러고 나서 위치상 레진 혼합을 합니다. 위치상 레진을 혼합을 할 때는 먼저 리퀴드를 먼저 놓고 나서 그 다음 파우더를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섞은 다음에 입에다 셀로판지를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위치상 레진 전입입니다. 위치상 레진을 전입을 할 때는 레진이 꼭 병상 상태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레진은 먼저 이 레진은 점성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1단계 모래상과 2단계 섬유상, 그리고 3단계 병상, 4단계 고무상이 있겠습니다. 레진을 전입할 때는 병상 상태일 때 전입을 합니다. 섬유상 상태 때 레진을 전입을 하게 되면 너무 실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레진 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마지막 4단계에서 레진 전입을 하게 된다면 너무 굳어서 또 레진이 또 변형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꼭 3단계 이 병상 상태일 때 전입을 해야 됩니다. 레진을 전입을 할 때는 3단계로 나눠서 전입을 합니다. 최소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앞에 보시다시피 여기 레진을 덮고 나서 셀로판지를 덮고 그 위에다가 함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 압력기를 이용해서 시압을 줍니다. 첫 번째 1단계는 50파운드의 압력을 줍니다. 이 레버 부분을 내리면 이 부분이 내려오면서 압력이 점점 증가되고, 또한 이 부분을 풀음으로써 압력이 점점 낮아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2단계는 100파운드의 압력을 주고 3단계는 150파운드의 압력을 주는데, 이때 3단계 시합을 할 때는 셀로판지를 제거를 하고 나서 이 시합을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레진을 전이시키면 광이 레진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레진 부분을 제거를 해야 나중에 레진 중합 시 오차가 생기지 않고, 또한 청소가 또 너무 굳어버리면 청소가 또 어렵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레진을 또 전입을 하고 나서는 이 클램프에도 장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클램프 또한 이렇게 클램프를 장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레진 이 큐어링 유닛에다가 이 함을 놓고 중압을 시켜줍니다. 벤치 큐어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물속에다가 넣고 나서 레진을 중화시키면 꺼내서 다시 벤치 큐어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레진을 옹성시킨 후에 곧바로 급냉하게 되면
내진이 수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거나 기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실온에서 방치를 한 다음에 흐르는 물에 냉각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서서히 온도를 낮추는, 실온에서 그냥 놓고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온성 후 디플라스킹입니다. 온성 후에 이 함에서 함과 이 석고를 분리를 해줍니다. 이 뚜껑 부위를 툭툭 두들기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디플라스킹 후에 매물재를 제거를 해줍니다. 매물재를 제거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은 석고 조각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다음은 교합기 재부착입니다. 아까 분리했던 이 석고에 다시 재결합시켜가지고 교합기에 다시 재장착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 삭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이 선택 삭제를 해주는 이유는 수지치로 전입을 하면서 팽창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위치 교합면들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 선택 삭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을 약간의 덴처블을 이용해서 조금씩 다듬어 줍니다. 위치상에서 모형 제거를 하는데, 이때 모형 제거를 할 때는 석고 칼이라든지 석고 가위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석고를 제거를 해줍니다. 먼저 이 석고 기저부에다가 모형 기저부에다가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순서대로 석고 가위와 석고 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다음은 위치상 다듬질입니다. 위치상 다듬질은 거친 입자에서 고온 입자 순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덴처버, 스톤 포인트, 샌드페이퍼 콘, 그리고 러버 포인트 순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연마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레벨 휠이라든지 아니면 브러쉬 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마를 해줍니다. 이때 연마 시에 재료가 또 필요한데, 이때 쓰이는 재료는 퍼미스, 트리폴리, 그리고 루즈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거친 입자에서 고온 입자 순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퍼미스로 연마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은 루즈를 이용해서 연마를 해줍니다. 위치 연마 완료된 사진입니다. 또 최종 수지 위치상입니다. 기공소에서 최종 이렇게 수지 위치를 만들고 나서 병원에 보낼 때에는 꼭 물에 담궈서 보관을 해서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이유가 수분이 날아가면서 또 병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물에 담궈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서 보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 최종 위치를 환자에게 구강 내에 장착시킵니다. 네, 여기까지 수지위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좀 많은 공부를 했지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꾸 버벅거리라든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든지 이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